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한번 스플렁크 인사이트 포 인프라스트럭처 설치부터 실제 사용하는 한 데모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스플렁크 사이트에 가셔서 프로덕트 탭을 누르시면요, 여태까지 말씀드렸던 인사이트 포 인프라스트럭처가 여기 있고요. 스플렁크랑 동일하게 이제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네, 사이트 포 프리 눌러줍니다. 이제 다운로드 받는 화면이 나오고요. 현재 버전은 이제 리눅스에서 지원을 합니다. 리눅스 일반적인 패키지, RPM, 타르 파일이나 데브얀 계열을 다 지원을 하고요. 네, 저는 타르로 다운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PC 다운받아서 서버에 올린 다음에 압축을 푸셔도 되고요. 아시다시피 여기 wget로 해서 서버에서 곧장 인터넷이 되는 서버라면 이제 연결을 해서 다운을 받으시면 됩니다. 저는 이제 미리 다운을 받아서 압축을 풀어놨고요. 스플렁크랑 동일하게 동일한 디렉토리 구조 같은 걸 가지고 있습니다. 네, 빈 디렉토리에 가셔서 스플렁크 스타트 하시면은 이제 처음 설치하고 이런 라이센스 내용을 보여준다든지 이렇게 되고요. 저는 미리 설치를 한번 해놔서 라이센스는 안 보이네요. 왼쪽은 스플렁크가 설치되는 이제 아마존 인스턴스고요. 오른쪽은 이제 타겟팅 할 수 있는 타겟팅 되는 모니터링 타겟이 되는 서버를 띄워놨습니다. 잘 설치가 되는지 한번 볼까요? 여기다가 제가 해놓은 것 같은데요. 네, 설치가 잘 됐고요. 패스워드는 패스워드를 넣게 되면 스플렁크 인사이트 포 인프라스트럭처 첫 페이지가 이제 보이게 됩니다. 기존 스플렁크를 써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좀 약간 UI가 비슷하면서도 좀 다릅니다. 보통 이제 스플렁크가 있고 이제 앱을 선택하게 되어 있는데 얘는 요 용도로만 쓰게 되어 있는 패키지화 된 제품이라서 설정을 보시면 더 특이한 게 일반적인 서버 세팅 이런 것들은 당연히 이제 경보했을 때 이메일을 받든지 이런 설정이 따로 있고 라이센스 부분이 가장 특이한 것 같아요.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일반적인 스플렁크가 하루에 수집하는 데이터량 기준으로 이제 과금이 되는 방식에 비해서 얘는 저장하는 용량 기반으로 이 스토리지 라이센스가 됩니다. 무료로 200GB를 드리고요. 이거는 기간이 정해져 있거나 이런 게 아니고 무제한 기간으로 해서 200GB까지는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라이센스 타입이 요 스플렁크 인사이트 포 인프라스트럭처에 적용이 됩니다. 데이터를 추가하는 방법도 굉장히 특이한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일반적인 서버 환경이 리눅스 환경, 아마존 환경 요새 이제 많잖아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일반적인 스플렁크가 리눅스 코드를 설치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특정들을 설정하고 이런 과정들을 거쳤다면은 얘는 그런 과정들을 굉장히 단순화 시켜놨어요. 일반적인 리눅스는 레드햇이나 데비안이나 우분투 같은 계열들을 다 지원을 하고요. 미리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콜렉트리라고 혹시 아시나요? 오픈소스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이제 매트릭 정보, CPU, 메모리, 디스크, 이런 디스크 사용량 이런 것들을 쓰는 툴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CPU 사용량, 디스크 사용량, 메모리 사용량들을 설정해 주면은, 되고요. 이게 자동으로 이제 설정이 될 거고요. 특정 디렉터리 로그 파일들, 이제 매트릭뿐만 아니고, 전통적으로 스플렁크가 잘 모으는 분야들, 보통 이제 메시지 파일이나 아니면 시스로그 파일이나 필요하다면 특정 디렉토리를 여기다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밑에 크론 탭이나, 밑에 로그 밑에 크론인가요? 네, 크론 로그 같은 것들을 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넣어줄 수도 있습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도 되게 쉽게 되어 있고요. 계정 이름이랑 액세스 키, 시큐리티 키만 넣어주게 되면은, 자동으로 아마존에 있는 어떤, 클라우드 워치 로그가 되겠죠. 이런 EC2 인스턴스나 EBS나 ELB의 이런 엔티티에서 나오는 어떤 매트릭 정보들을 쉽게 가져올 수 있도록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설치하는 방법도 여기 보시면은 밑에 있는 커맨드 라인 있잖아요. 이거를 그냥 클립보드에 복사해서 저희 타겟팅이 되는 서버에다가 붙여넣으면 됩니다. 아이고.
염 인스톨 wget을 해야 되겠네. wget이 안 깔려있는 인스턴스였네요. 네. 기본적으로 wget이나 염이나 인터넷 접속이 되어 있는 인스턴스에서 설치가 되게 되어 있고요. 이것만 되고 나면 곧장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치를 다 하고 나면은 5분 정도 이후에는 UI에 보이게 될 거고요. 기본적으로 하는 역할은 얘가 아까 말씀드렸던 collectd 같은 거를 염 명령을 사용해서 가져오고, 기존에 스플렁크 제가 설치했던 인스턴스에서 유니버셜 포워더 같은 것들을 가져다가 앞에서 UI에서 보여드렸던 로그 내용들, 이런 것들을 다 자동으로 설정하게 됩니다. 네, 설치했고요. 데모할 때 보면 속도가 느리네요. 제가 방금 이렇게 하면은 자동으로 유니버셜 포워더도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collectd 같은 것도 설치를 해서 요 서버와의 설정을 요 서버와 지금 스플렁크 인사이트 포 인프라스트럭처의 모니터링 이제 연결을 해주는 거죠. 네, 하고서 한 5분 정도 기다리고 나면 요 UI에 방금 제가 보여드렸던 UI 상에서 데이터가 나오게 될 겁니다. 분명히 여기서 보시면 조사라는데 지금 하나도 엔티티가 없는데요. 네, 여기는 이제 추가가 되게 될 겁니다. 기다리기 귀찮으니까 원래 이제 미리 설정되어 있는 데모 환경에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엔티티들이 방금 한쪽 작업들을 하시게 되면은 여러 서버들, 몇백 대가 됐던, 몇천 대가 됐던 서버들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고요. 얘네들을 특정 태그나 어떤 이름별로 해서 저희가 필터링을 할 수 있고요. 이걸 그룹핑 할 수도 있습니다. 방금 아까 만들었던 어떤 예를 들어서 앱 서버들만 모아서 앱 서버로 되어 있는 애들, 앱 서버 1, 앱 서버 2, 앱 서버 3 이런 애들을 모아다가 그룹으로 저장을 할 수도 있고요. 저장된 그룹을 한번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그룹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룹핑을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이게 좀 보기가 더 편하겠죠. 특정 그룹을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제 각 그룹이나 그 특정 서버에 대한 조사하는 화면들이 기존의 스플렁크는 이제 검색 화면을 통해 가지고 검색문을 짜서 대시보드를 만들고 경보를 만들고 이런 방식이었다면, 이 스플렁크 인사이트 포 인프라스트럭처는 그런 과정이 전혀 필요 없습니다. 여기서 이 왼쪽에 보시면 이제 같은 매트릭 정보, 이벤트 정보들이 보이고요. 예를 들어서 아마존 EC2 인스턴스에서 모은 정보를 가지고 CPU 사용량을 한번 보고 싶다 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겠죠. 시간들도 이렇게 조절을 해서 볼 수가 있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CPU 사용량 요 매트릭 값에 대한 평균 값이 기본인데 맥스 값, 민 값 이런 것도 보여줄 수 있고요. 그리고 특정 어떤 예를 들어서 뭘 볼까요? 맥스 값 빼고 여기서 어떤 인스턴스 아이디별로 스플릿 해서 보여주는 라든지, 혹은 타임 컴패리션, 예를 들어서 딴 걸 볼까요? CPU 사용량, 특정 이 서버의 CPU 유저 사용량을 한번 볼까요? 유저 사용해서 얘를 지난 2시간 전이랑 비교해 본다든지, 얘는 2시간 전이고 얘는 지금이고요. 이런 식으로 여러 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매트릭 정보뿐만 아니고 이벤트 정보도 이 시간에 같이 보여줄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통쾌 억세스 로그가 있었을 때 통쾌 억세스 로그가 이 시점에 어떻게 나오고, 이런 식으로 이벤트 카운터가 이렇게 있고 해당되는 시점에 이 로우 데이터를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간단하게 이 CPU 사용, 예를 들어서 이 어떤 매트릭을 가지고 내가 이걸 CSV를 뽑는다든지, 혹은 경보를 만들 수가 있어요. 경보를 만들어서 어떤 값 이상이 예를 들어서 15 이상이 됐었을 때 경보를 날린다든지, 그런 작업들, 이메일로 보내는 작업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로그 데이터랑 매트릭 데이터를 같이 볼 수 있다는 거는 여러 가지 용도로 쓰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경보를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이 서버에 대해서 한번 이 서버만 볼게요. DHCP라는 서버만 맞았을 때 제가 보면은 방금 보여드렸던 어떤 CPU 사용량 같은 매트릭을 쫙 보고 나서 갑자기 이 시점부터 어떤 CPU 사용량이 갑자기 늘어났다고 한다면 저는 이 이벤트가 왜 발생했는지는 이제 대부분 어떤 특정 작업들 로그에 나올 거잖아요. 예, 크론 탭을 딱 봤었을 때는 이 시점마다 갑자기 뭐 어떤 작업이 확 도는 거죠. 이 로그 데이터를 확인하면서 이 시점에 어떤 뭐 특이한 아울리한 어떤 스트레스 테스트 같은 게 돌아서 갑자기 CPU 사용이 늘어났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눈에 이제 딥다이브에서 분석할 수 있는 어떤 이런 체계들을 기존의 스플렁크보다도 훨씬 더 빠르게, 스플렁크도 굉장히 유연하고 뭐 굉장히 다른 일반적인 모니터링 제품이나 플랫폼보다는 빠르고 쉽게 구축할 수 있지만 그거보다 더 빠르게 정말 한 명이 몇백 대 되는 서버를 관리해야 되는 사람들이 손쉽게 모니터링할 수 있고 굉장히 저가에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솔루션이 여태까지 보여드렸던 스플렁크 인사이트 4 인프라스트럭처였습니다.